이종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이 터지고 나서 어디 잠적하고 소리 소문 없이 근데 어쩔 수 없이 국회에 나와야 되니까 얼굴 우리가 쉴드 쳐가지고 우리 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맹태균 얼굴을 드러내놓고도 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약간 양태가 다르다. 뭔가 불만이 있는데 이거 나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 같아서 이게 단순히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당신이 나하고 이야기한 게 있다. 대통령 부부 나하고 이야기한 거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것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접근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 외에 뭔가 있을 텐데 이게 뭐냐 그러면 라는 이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하고 뭔가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 뭐 이것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게 메시지를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걸 계속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접근을 못하고 있고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단순한 한두 건의 공천 개입 정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을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 캡처 문제가 아니다. 예. 그 외에 뭐가 있다. 그게 3월 1일 날 개혁신당 그 금태섭 그 전 의원 개소식 할 때 모여서 얘기를 했을 때 캡처 내용보다 더 중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 그다음에 김용남 뭐 이런 분들일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닥은 뭐냐면 저는 이종호라는 인물이 위기에 처했던 상황은 문재인 정부 하였어요. 문재인 정부 하에 윤석열 검찰총장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 쉬쉬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갔던 측면들이 있는 건데 최근의 상황 자체는 윤석열 정부 하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다 풀려가고 있잖아요. 황제 조사했죠. 명품백 문제 무혐의 종결 처리할 것 같죠. 저한테 조이치 모터스도 제가 볼 때 그냥 무혐의 처리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 중요한 도이치모터스 수사 내용 자체가 김건희 씨한테 흘러들어가서 김건희 씨가 이종호랑 통화하고 이종호가 그 내용 가지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던 사람들과 통화하는 내용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상황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검찰이 불렀잖아요. 내용이 어떤 거야?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내용을 갖다 검찰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 정황을 보게 되면 그 내용 흘러다닐 수도 있다. 흘러다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엎으려고 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SOS를 지금 명태균 씨가 치는 것일 수 있잖아요. 봐라 이종호 씨 봐라. 니들 다 해결해줬잖아. 근데 너 이걸 해결 못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알 수 없으나 소위 캡처본이라고 하는 공천 개입 외에 아주 매우 중대한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을 갖는 것은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본인이 직접 녹음해 놓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외부인에게 공개가 되었던 이것이 이 씨를 통해서 확보가 된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모르지만 분명히 그 내용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결정적인 약점이 될 만한 것이 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싸운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불만이 생겨서 개혁신당 쪽으로 정보가 흘러갔는데 그런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이고 그럼 지금은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질문을 던지면 아 그것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이 정보의 내용이 뭐냐 대통령실도 움직이지 않고 대통령실도 그냥 막연하게 쳐다만 보고 있는 그 이면의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 관계자가 창원으로 내려가서 두 분이나 만났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경고라고 하는데 명태균 대표는 경고는 무슨 경고라면서 물음표를 4개나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자 이런 걸로 봐서는 명태균이 갖고 있는 뭐가 대통령실을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좌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결국 명태균이 이것을 터뜨릴 것이냐 터뜨리지 않을 것이냐 임시현 소장 어떻게 보세요? 터뜨릴 것 같아요? 터트려 주길 바라죠. 예. 뭐 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실 그냥 쥐고 있으면 사실 공범이 되는 것이고요. 예. 뭔가 나오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지금. 예. 그래서 어느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추측컨대 지금은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씨, 그 같이 일하는 이 씨의 경우가 얘기를 하면 뭐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고 그 녹취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순한 맛이어서 들려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원 공무원 등등에게. 네. 나 여사한테 직접 이렇게 받는 사람이야? 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여주기식이라고 해야 하나? 나 이 정도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순한 맛을 틀어준 거지 실질적으로 뭔가 은밀한 이야기거나 뭔가를 오다를 받았다거나 뭔가 서로 조력을 한다는 거나의 그런 말들은 차마 이제 들려줄 수 없는 상황일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사실 무기 아닌가. 대선 전후에 아크로비스타를 출입했다,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인규 변호사도 들었습니까?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까? 뭐 보도를 통해서 저는 간접적으로 예. 들은 것 같고 저는 이 김건희 씨 스타일을 우리가 좀 알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이 뭐냐면은 이명수 기자와도 7시간 통화를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구구절절히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말이 많은 편이긴도 한 거고 또 진중권 교수랑도 뭐 57분 통화를 했다라는 최근에 그 보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명태균 씨 스타일을 보면 이준석 천하람 내려와서 칠불사 와가지고 삽 뜨고 나무 심는 거 다 사진 찍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증거를 다 남겨놓는 겁니다. 왜 남겨놓을까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자기를 보호하겠다라는 용도로 아마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 보험용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다면 김건희 씨의 스타일이 수다스럽고 말이 많고 전화를 많이 하는 성격이라면 통화 녹취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럼 그 통화 녹취록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거고 아마 명태균 씨는 갖고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이거를 얼마만큼 오픈하느냐 내지는 그 명태균 씨가 그거를 자랑하고 다녔을 때 그걸 누군가 옆에서 녹음을 또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비법 위반이니까 쉽게 개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단서는 뭐냐?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이번에는 3% 올라가긴 했겠지만은 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정권이 명운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언론에 알리거나 국회에다가 제보를 해서 의원들을 통해서 더 알려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유일한 관건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한번 정황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 강찬호 논설위원이 쓴 글에 보면 그런 겁니다. 한 수도권 국민의힘 정치인이 나도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는다. 여사가 별 생각 없이 준 문자나 통화 내용을 캡처 녹음해가진 여당 의원들이 널리고 널렸을 거다. 여사 딸이는 남편 돕는다고 문자를 하는데 받는 사람 마음은 공천과 관직뿐이니 악용될 소지가 크다. 언제든 폭탄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소위 명태균 씨가 안 가지실 턱이 없겠죠. 상당히 특수한 관계니까.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용산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2번을. 근데 그 바쁜 공직기강 비서관 공무원 사회에서는 저승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가하게 개인적인 사인인 명태균 씨를 만나러 거기가 내려갔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고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고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 얘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가 계속 경남 지역에서 툭툭 튀어 올라오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소위 용산 내 뜻이겠죠. 그럼 그 용산의 뜻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김건희 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의 뜻을 가지고 공직비서관이 내려갔겠죠. 저는 이 내용 두 가지만 결합시키면 그 사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중대한 내용들을 명태균 씨는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소위 제가 볼 때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선 기간 전후에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들었다는 이야기까지는 확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거기에 실제 사무실을 두고 구체적인 활동을 했느냐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명태균 씨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밝히는 게 아마 제가 처음일 것 같은데요. 자, 사무실을 두고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는 거짓이다 라고 했고 본인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국힘 주변에 있는 다수의 사람은 분명히 역할을 했다. 또 그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국힘 관계자들이 여전히 존재할 텐데 이것이 지금 드러난 부분은 개혁신당 쪽으로 나가 있는 정보 정도만 드러난 것이지 국힘 내부에서 엄밀하게 진행해왔던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이제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걸 무기 삼아서 지금 명태균 씨는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서 7고개 중에서 한 고개를 넘었다, 한 파도를 넘었다. 그러면 나머지 6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임 소장 저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폭로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 사람이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것이 정말로 방어용이냐 아니면 방어든 공격이나 아예 필요 없다. 나는 내 갈 길 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얘기했던 햇볕 정책처럼 제가 계속 뭔가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